드디어 크기, 무게, 라쳇, 까지. 위키 진심 리뷰는 소중한 용돈으로 이루어집니다. 피규어 저널리스트 위키피규어입니다. 정말 오래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세계적으로 인기 높은 로봇 피규어 제조사이자 대한민국의 인기 로봇 제조사인 저 오프로부터 이어져온 블리츠웨이의 회심작이죠. 마징 카이저가 도착했습니다. 선행 샘플 리뷰 등등 보면서 참는다고 해도 그 기다림에 괴로우셨을 겁니다. 어쨌든 기다림은 끝났다. 그럼 중요한 건 그 기다림에 얼마나 부응을 하느냐라는 점이 될 텐데요. 자, 여러 슈퍼로봇들 중에서도 그 강함을 논할 때 빠지지 않는 S급 기체, 제로나 기타 등등이 나온 지금도 여전히 궁극의 마징가 3대장의 대표주자가 되고 있는 마징 카이저. 캐릭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영상 위쪽 링크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이 제품 리뷰에서 살펴볼 부분은 당연히 로봇 장난감으로서도 중요하지만 특히 마징 카이저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 캐릭터적인 부분을 감안한 디자인, 기믹과 플레이밸류, 그리고 상품으로서의 완성도를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년은 솔직히 좀 오바고 1년 6개월의 기다림 그 결과는 어떤지 위키 진심 리뷰를 해보도록 하죠. 위키. 자, 비닐에조차 항상 로고를 써주는 블리츠웨이의 세심함에 오늘도 감동하면서 비닐은 빠르게 제거해주고요. 제품의 패키지는 이렇게 정면에서 크게 Z 맞죠? 네, 가슴에서는 Z 로고에다가 배경 이미지, 그리고 가슴에서 파이널 카이저 블레이드를 꺼내는 연출을 메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징 카이저의 최종 기술이 보통 이 파이널 카이저 블레이드나 카이저 노바가 꼽히곤 하는데 후자는 게임과 코믹스 쪽이죠. 위로는 마징 카이저 로고, 아래는 블리츠웨이. 근데 패키지 재질이 이거 묘하게 모효스러움이 있는데? 측면으로는 크리에이터 리스트를 보실 수 있고요. 반대쪽은 제품 구성을 또 간단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뒷면에서는 터보 스매셔 펀치를 구사하는 마징 카이저와 워닝 등등까지 보실 수 있죠. 자, 패키지를 열어보면 먼저 뭐냐? 주의사항, 이거 하지 마시고 뾰족하니까 주의해주세요. 그리고 제품 인증서와 설치 QR코드 등등. 카드는 이제 없나? 제품 매뉴얼, 당당하게 합금량부터 시작해서 구성, 각종 액세서리 및 가동 등등을 설명 딱히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영상 보시면 되니까. 제품의 구성은요, 먼저 카이저 스크랜더, 터보 스매시 펀치 이펙트 파츠 2개, 이거는 베이스 아니 오브젝트인가? 아무튼 암흑대장군의 파츠들인데요. 이게 재질이 딱딱하고 무거운 폴리스톤 계열입니다. 블리츠웨이가 폴리스톤 스태츄까지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유니크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아래 스티로폼 속에 묵직한 마징 카이저 본체, 암흑대장군의 상체와 헤드, 카이저 파일더에 냉동빔이 나가는 머리에 물파츠가 별도로 들어있고요. 터보 스매셔 펀치나 카이저 너클 이펙트 파츠에다가 아래로 또 액세서리들, 커다란 파이널 카이저 블레이드, 그냥 카이저 블레이드 숄더 슬라이스라고도 불리죠. 한 쌍에 검들이 바디에서 뽑혀 나오는 연출용 파츠들이 총 3개 들어있습니다. 카이저 스크랜더 추가 파츠, 기간티 미사일과 이펙트, 전지가동손을 포함해서 추가 손파츠가 3쌍 6개 들어있고요. 마지막으로 배터리를 넣을 때 쓰는 미니 드라이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먼저 하나 말씀드리자면요, 여러분이 아마 딱 받아서 이렇게 세워보면은 그냥 헛웃음이 나오면서 막 꺼냈을 때 만족감이 가장 크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게감 등등이 한꺼번에 확 체감이 되니까 그만큼 임팩트가 있는 거죠. 일단 여기서 기본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요, 귓불 파츠를 끼워준다. 그리고 팔다 온 해주고, 등 뒤로는 열지 않았는데도 홈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미 카이저 스크랜더 안쪽에 이 파츠를 꺼내서, 네, 이것도 라쳇입니다. 이쪽으로 끼워주면 되고요. 스크랜더 추가 파츠를 양쪽에 탁 끼워주고 날개 각도 좀 세팅해주면은 블리츠웨이 마징 카이저 세팅 완성입니다. 자, 리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제품 먼저 말씀드릴 게 출시하자마자 이슈가 하나 생겼죠. 바로 이 스크랜더 관련해서 이 양쪽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일단 스크랜더 양쪽 파츠가 접합선이 있다 없다, 접합선이 없다 있다, 이렇게 양쪽이 서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뭐 추정컨대 좌우 파츠를 일부러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제작을 한 다음에 양쪽에 똑같은 파츠를 달다 보니까 반전이 생기면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점을요, 반대쪽을 보면은 이 현상이 바로 그대로 반대로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제작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구나 라고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어차피 둘이 똑같이 생겼는데 접합선이 보이고 안 보이고 정도 차이면은 뭐 괜찮아, 참을 수 있어.
라면 좋겠는데요. 자, 자세히 보시면은 이쪽에 또 한쪽으로는 이 금색 중간 패널라인 포인트가 들어있다. 근데 반대쪽은 안 들어있다. 이걸 돌려봐도 이쪽은 들어있다. 반대쪽은 안 들어있다가 똑같이 반복되는, 그래서 좌우가 대칭이 아니게 되었다는 점이 있고요. 그런데 또 저같이 둔한 분들은 얼핏 그냥 지나가기도 하고, 알아도 머리서 보면 안 보이잖아 하실 수 있습니다만, 또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어디 한번 보면은 똑같이 그냥 다 내려간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요, 이쪽에서 보면은 언뜻 보면은 그냥 똑같아 보입니다. 근데 다만 이쪽 여기에 높이가 미묘하게 차이가 있어요. 네, 이렇게 높이 차이가 있습니다. 크진 않거든요. 개인차가 있겠지만 크진 않은데 없는 것은 아니다. 네, 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이번에는 또 즉시 언급이 됐었고, 또 제주사에도 그것이 강력하게 전달이 되었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본래 저는 이 영상 이 부분에서 지금쯤이면 잘 해결됐겠죠? 라고 만들었었는데, 네, 뭐 결론은 제트 스크랜더는 문제가 없나 보다. 카이저 스크랜더는 있던데 말이죠. 자, 이건요, 누군가는 뭐 보이지도 않으실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는 대칭이 아니라는 그 부분 자체에서 이미 크게 상심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래서 이 제품 만져볼 가치가 없는가라고 하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까지 말씀드리고 그 만져볼 가치에 대해서 제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의 사이즈는 350mm 캔과 비교하면 이렇게, 건프라 HG 비교, MG 비교, 그리고 PG까지 비교하면은, 야, 그러니까 보통의 합금한 상품들이 제가 뭐 PG급, 준 PG급 이렇게 표현하긴 했지만요, 실제로 PG 퍼스트 언리시드 대비해서는 비슷하려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실제로는 좀 작다라든가, 비율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 특히 더 얼굴이 많이 작다라든가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건 그냥 딱 PG 언리시드급입니다. 얼굴 크기도 정말 딱 PG급 사이즈의 제품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제품의 첫인상, 스크랜더 잊어버리고 첫인상은요, 일단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건 사이즈, 그리고 세팅하면서 느꼈던 무게, 메탈, 또 블리츠웨이만의 디자인으로 인해서 유니크함을 얻게 된 모습까지 더해져서 이들이 만들어내는 존재감이 정말 굉장합니다. 피규어라는 게 그렇지만 뭐 로봇도 역시 트렌드가 있거든요. 뭐 합금 로봇 트렌드가 요새는 뭐 다른 거 떠나서 예약하고 도착해서 처음 패키지 뜯어서 딱 본체 꺼내고 세팅했을 때 우와 소리가 나오냐 안 나오냐, 특히 사이즈, 무게감, 여기서 와우 소리가 나오냐 안 나오냐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돈값하는 모습을 확실히 보여준다 라는 부분이 있고요. 어차피 마진 카이저라는 캐릭터의 디자인이라는 것도 물론 원작이라 할 만한 콘텐츠가 있지만 계속해서 변화, 발전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리파인도 용인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또 기본적으로 뭐 이런 색감에 이런 형태 해가지고 마진 카이저도 알아볼 수만 있으면 크게 개의치 않으실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중적인 로봇 시장 상품으로서 이 제품은 굉장히 좋은 평을 받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다만 저는 두 가지 부분에서 약간 갸우뚱이 있었는데요. 일단 이 징게타 1과 한번 비교해서 이렇게 볼게요. 이것도 이제 구독자 이벤트로 보내드려야 돼서 볼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징게타 1, 제가 2024 올해 로봇 탑3로 꼽을 만큼 정말 만족했던 제품이고, 징게타의 모양과 있어서라면 단연 원탑으로 꼽고 싶은 제품이기도 합니다. 둘 다 마진 카이저도 그렇고 둘 다 블리츠웨이 제작이기도 하죠. 물론 가격은 이게 반도 안 되긴 하는데 가격은 이게 워낙 말도 안 됐던 거고요. 논외로 두고. 그런데 처음 이 징게타를 만지면서 느꼈던 그 감성이 이번 마진 카이저에서는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건 뭐 당연하지만 이 리파인 디자인 때문인데요. 저는 뭐 리파인이라는 것 자체는 절대 싫어하지 않습니다. 리파인을 한다 하더라도 원작의 감성이나 원작의 뽕을 얼마나 유지하느냐는 또 별개의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 감성이나 그 뽕을 전달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의문이 있다라는 부분이고, 근데 뭐 이건 제 개인적인 부분이고요. 특히나 제가 이 두 제품을 비교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유가요, 한쪽은 원작지향, 한쪽은 오리지널 디자인입니다. 사이즈는 보통 케이스와는 다르게 오히려 게타보다 마진 카이저가 지금 더 크고요. 이런 부분들 보다 보면은 이게 같은 회사의 같은 라인업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뭐 원래 카보틱스 시리즈가 제품마다 좀 개성이 강한 편이긴 한데요, 그래도 보통 마진과 게타 이쪽은 그 비슷한 느낌적인 느낌으로 가는 경우가 다른 회사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의외의 선택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자, 또 하나 비교를 볼게요. 이번에는 센티넬 마진 카이저와 함께 보면은 뭐 사실 이 센티넬 마진 카이저는요, 마진과 토이 중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상품입니다. 이 제품 이후로 뭔가 이 스타일을 갖춘 비슷한 스타일을 보여주는 제품들이 좀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던 이력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둘을 비교해 보면요, 얼핏 보면은 야 이거 센티넬 완전 조금해서 눈에도 안 들어오고 이거 관절도 헐렁이잖아, 한물 갔다 한물 갔다 써볼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거를 좀 자세히 보시면요, 제 개추는 접어두고서라도 뭐 통념상으로 보면은 훨씬 큰 이 블리츠웨이 쪽에 훨씬 더 디테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패널 라인, 디자인, 이 절반 사이즈 정도에 불과한 센티넬이 오히려 더 복잡하게 표현된 부분들이 꽤 있어요. 물론 복잡하다고 그게 무조건 더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더 크면 우리가 보통 더 많은 표현력을 기대하는 게 인지상정이거든요. MG보다 PG가 당연히 더 디테일할 것 같잖아. 그러니까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크기만큼 더 표현력이 들어가진 아니다, 스크린 더 빼고는 들어가지 않았다 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분명히 이 제품은 좋은 합금은 로봇 토이입니다. 다만 최고의 마징카이저인가 라는 점에 있어서는 의문점이 관절까지 감안하면 많은 것 같다 라는 점과 함께 또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헤드. 블리츠웨이는 QC 사람이 이상 기업인 이상 당연히 고통을 겪으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QC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로봇의 이 만듦새, 마감 퀄리티 자체는 참 좋은 편입니다. 이 헤드도 보시면요, 정말 깔끔하고 화사한 색감에 조형의 날카로움도 다 살아 있습니다. 다만 디자인은 개인적인 취향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좌우로 크라운이 차지하는 비중도 그렇고 곡선들도 그렇고 앞면 부분도 색감이 뭔가 슈퍼테콘 V를 연상케 하는 부분도 있고요. 볼도 더 길었으면 좋겠다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 이마 쪽에 텅 빈 이 디자인, 그래서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카이저보다 좀 이쪽이 뒤로 밀리면서 비어버린 듯한 느낌이 드는 이 부분은요, 원래는 이게 투명한 코핏이 앞으로 좀 나오고 위에 이것도 여기까지 이렇게 앞으로 쭉 나와줘야 우리가 아는 마징 카이저 비주얼이거든요. 좋다 안 좋다는 개인의 취향이고 일단 이렇게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점이 있고요. 이 클리어 눈파츠는 LED 라이트업이 없으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제품들이 좀 있죠. 그래도 요즘은 이렇게 페인팅된 파츠 교체 등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게 이번에는 없습니다. 굉장히 촘촘하게 만든 마스크의 형상, 다각도로 디자인된 목은요, 약간 내신해 보이는 인상이 있습니다. 팔도 조금 뽑아보시면은 둥근 클리어 파츠 속으로 뭔가 잘 보이진 않지만 내부 표현이 들어있고요. 이런 깔끔한 페인팅, 아래까지 해서 투톤입니다. 팔도 주변으로도 이렇게 검게 페인팅 디테일 보실 수 있고, 팔 더운 상태에서는 확실히 이런 충실함이 더 돋보입니다. 목 앞으로 레이어 파츠, 살짝 옆으로 가서 어깨. 이 어깨 아머의 디자인은요, 보시면은 패널 라인이 보이고 틈이 이렇게 좀 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인이 아니라 아머가 이 위로 덧대 있다는 인상이 들어요. 어깨 장식도 골드의 클리어. 겨드랑이 쪽 마징 카이저 OBA 버전 특유의 골드 관절 포인트. 어깨 아머 아래로 보이는 묵직한 메탈에 상박은 심플한 편입니다. 아래로 역시 골드 관절 표현 보이고요. 두툼한 팔에 살짝 비틀린 블레이드 표현들, 핑크 골드 포인트들. 근데 만지다 보면 이 하이글로시 블랙 재질이 은근히 좀 지문이 많이 묻습니다. 손목에는 역시 센티넬과 마찬가지로 손목의 관절 부분, 주먹의 조형은 이렇게 독특하게 이런 손가락 관절을 보면요, 보통 그냥 페인팅만 은색으로 하기 마련인데 여기서는 피규어의 전지가동 손을 다시 조형으로 만든 것처럼 관절까지 살짝 표현하고 있는 게 재미있습니다. 흉부로 와서 센터에 특유의 Z마크와 클리어 파츠 내부 디테일. 골드는 전체적으로 좀 밝고 화사한 톤입니다. 보기 좋고요. 메탈릭 내부 디테일을 레드 클리어 바지가 감싸고 있는 파이어 블래스터 방열판. 깔끔하고 뭔가 고품질의 클리어 파츠라는 인상이 들어요. 살짝 옆으로 보시면은 블랙 흉부도 패널 라인 안쪽에 그레이가 어깨에 그레이 관절 포인트까지 보이면서 또 뭔가 그레이한 동체를 검은 아머가 감싸고 있다는 인상을 더 전해주고 있습니다. 복부 쪽으로 특유의 치아 같은 디자인 포인트도 보실 수 있고요. 실버 코어, 이런 라인들이 깊이감이 있어요. 코어까지 투톤에 골반은 좀 작은 편입니다. 여기는 구조가 여기 사이드 아머만 별도로 가동을 할 수 있고요. 나머지는 거의 그냥 통짜로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허벅지 위쪽으로도 뭔가 이거 디자인적으로 라쳇 관절을 형상화한 듯한 디자인이 보이고, 보시면 여기부터 이 앞부분 아머 일부까지가 다 붙어 있습니다. 역시 복부처럼 깔끔한 허벅지. 허벅지도 안쪽 이런 데 보시면은 아머가 크게 분할돼서 붙어있는 디자인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안쪽으로 투톤의 골드 포인트. 측면에서 보셔도 이렇게 묵직한 분할 느낌 있고, 투톤. 뒤를 보면요, 장수말벌 두 마리가 다리에 박혀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관절 디자인이 굉장히 커서 게타3 팔 같기도 하고요. 골드로 처리하고 있는 관절 보이고, 무릎 메탈릭 그레이 파츠의 골드 포인트. 종아리로 내려와서 마징 카이저 특유의 그 근육근육한 인상이 드는 아머 디자인이 양쪽 눈에 띕니다. 발등 위로도 골드 포인트에 발은 심플한데요, 이런 데가 또 뾰족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발바닥은 이렇게 심플한 메탈릭 그레이 포인트들과 로고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등 뒤에 카이저 스크랜더가 굉장히 화려한데요. 양쪽 매칭되지 않는 거는 일단 접어두고 스크랜더 끝으로 클리어 파츠 내부 메탈릭의 디테일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골드 포인트, 이쪽의 가운데는 색감도 미세하게 다릅니다. 레드도 메탈릭 레드로 다르고 살짝 보이는 내부 메카닉 디테일에 날개 옆으로도 보시면 조각조각 디자인이 보이는데 그냥 조각조각이 아니라 이쪽도 큼지막한 내부 프레임에 이 아머들이 붙어있다는 인상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골드 포인트에 끝으로 가면서 또 한번 이런 메탈릭 레드 아머가 붙어있는 인상의 디자인을 보실 수 있기도 합니다. 스크랜더 제일 끝쪽은 마치 거대한 도끼날 같은 이미지가 드는데요. 다시 밝은 레드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메인 날개에서 아래로 4개 뻗은 장식들까지 해서 본체에 비해서 굉장히 복잡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크랜더. 다만 이게요, 전개가 되면서 이런 형태로 바뀔 것 같은 모습입니다만 전개 기믹이란 게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또 절대적으로 날개가 작거나 하진 않아요. 충분히 거대한데 상대적으로 극중에서의 모습이나 이런 게 좀 너무 컸죠. 따로 스크랜더를 떼보시면요, 리파인 때문에 좀 더 본격적인 별도의 비행체 느낌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옛날 배트맨 느낌도 좀 있네. 근데 스크랜더가 없으면 여기는 계속 비워야 되나? 해서 전체적으로 이 외형, 센티넬 마진 카이저의 이후 제품이니까 아마도 비슷하겠지. 어깨나 발 등등에서 비슷한 게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래도 골반 관절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또 블리츠웨이만의 스타일로 새롭게 리파인한 디자인의 포인트 역시 독특한 자기만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묘하게 블랙의 지문이 자꾸 묻어나는 부분도 있고요. 또 묘하게 제가 생각하는 느끼는, 특히 보스보르트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요, 유광이나 마감 이런 부분이 좀 빠진 인상도 듭니다. 네, 여기까지 보고 관절 보겠습니다. 자, 먼저 헤드는요, 아래, 위, 아래, 위. 네, 보시면은 힘을 가할 때 목 아래측에서 먼저 움직임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끝까지 하면은 이런 느낌이고, 여기서 헤드만 아래, 위, 아래, 위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그래서 앞으로 최대한 숙이면은 이거 안 닿게 네, 보시면은 꽤 큰 폭으로 숙여줄 수 있습니다. 좌우의 가동은 오른쪽, 왼쪽, 조심조심 왼쪽, 오른쪽. 여기서 목만 다시 가동은요, 안 되나? 앞뒤로만 잘 돼요. 당연하지만은 뿔만 또 옆으로 가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 회전이 쭉, 고, 반대로 쭉. 네, 보시면은 목이 통째로 돌아가는 구조를 보여줍니다. 재밌는 게 목 자체가 디자인 패턴이 크게 다르지 않다 보니까요, 어느 각도에서든 목이 확 꺾여 있다는 인상은 덜 받을 것 같아요. 다음 이 흉부 방열판이 이렇게 넘어서지 말랬는데,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옆으로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고 어깨로 와서 어깨 위, 아래, 위, 아래. 네, 이쪽에 구형 관절이 있어서 위아래 움직일 수 있고요. 앞으로, 뒤로, 앞, 뒤 해서 어깨 이 정도 앞으로 모아줄 수 있었습니다. 양쪽 모으고 뒤에서 보면 이 정도로 팔이 앞으로 가동되는데 커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어깨 위의 장식을 앞으로, 뒤로, 네,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요. 별도로 들어간 이 부분을 통해서 앞뒤의 가동도 가능합니다. 해서 팔 옆으로 가동은 이렇게, 잠깐만, 여기 없나? 옆으로 해서 최대한 올리면 이 정도이고, 해서 보시면 팔은 이 정도까지 들어줄 수 있고, 팔 앞으로도 쭉, 잠깐만, 이 스윙되는 부분을 최대한 뒤로 밀어두고 쭉, 살짝 벌려서 쭉 해서 역시 튼튼한 라쳇 관절이 들어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팔은 이렇게 움직여줄 수 있고요. 팔 상박의 회전 가능. 그리고 하박이 뭐야, 이거 하박은 돌아가지 않는데. 보통 로켓 펀치 되는 제품들은 이게 되는데요, 잠깐 이 팔이 안쪽으로 굽는 형태를 보시면은 메탈 박스. 근데 보시면은 여기 돌기가 있어서요, 회전을 막아내고 있습니다. 홈도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죠. 아무튼 그래서 팔꿈치 가동은요, 쭉. 이게 라쳇은 아니고요. 와, 근데 뭐야, 지금 이 관절의 아래만 움직였는데도 그러면은 여기서 한 번 더. 잠깐만, 이게 관절이 아니야? 네, 이게 관절이 아닙니다. 이건 룩만이고, 가동은 이 아래 회전 가동으로만 움직이게 되는 구조예요. 이거는 관절 룩만. 근데 이것만으로도 가동은 충분해 보이지만요, 손목은 역시 구체 관절이 들어있어서 여러 방향으로 손 자체를 움직여줄 수 있고, 손파츠 자체는 회전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걸 빼서 여기도 메탈에 살짝 펜 디자인이 있네. 네, 전지가동 손으로 바꿔줄 수 있죠. 이어서 보시면은 이렇게 디자인에 엄지손가락 이걸 이제 올려서 잠깐, 이게 상하축이 아니라 여기 아예 붙어있잖아.
잠깐, 바로 직전 블리츠웨이 징게타 전지가동 손이랑 비교를 해보면요, 이 엄지손가락 연결 구조가 다릅니다. 보시면 이게 손바닥 쪽으로 볼관절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걸 위아래로 움직일 수는 없고 대신 이 안에서 쭉 스윙만 되는 구조입니다. 또 엄지손가락에는 추가로 2개 관절이 들어있어서 굽혀줄 수 있고요, 각각 손가락 3개 가동 포인트를 굽혀줄 수 있다. 그리고 이 손이 또 좌우로 거의 안 움직인다? 반대 방향 쭉 펴면 이 정도 스트레칭 할 수 있고, 손가락 회전도 뭔가 잘 안 되는데. 블리츠웨이 모쇼 징게타 1의 손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일단 이 엄지손가락 부분 연결축이 다르고, 또 이쪽에 엄지손가락 관절이 여기서는 하나뿐인 게 또 다릅니다. 나머지는 거의 비슷해 보이는데요, 좌우 벌리기가 징게타 1이 좀 더 용이하고 손가락마다 회전도 잘 됩니다. 네, 해서 이유는 모르겠지만 블리츠웨이 모쇼 징게타 1은 좀 다른 전지가동 소원을 갖고 있어요. 이 부분은 개인마다 더 선호하는 쪽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징게타 1 쪽이 좀 더 마음에 들어요. 다음 몸통의 가동은, 네, 일단 몸통이 앞뒤 라쳇으로 가동이 되는데요, 매뉴얼에 의하면 이 부분 기간트 미사일 해치를 열고 움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의해서 항상 열고 난 다음에 움직여 주시는 걸 잊지 마시고, 여기 앞뒤 가동에 흉부도 역시 앞으로 뒤로 가동이 가능합니다. 이 흉부를 추가로 오른쪽 왼쪽, 네, 오른쪽 왼쪽 해서 양쪽으로 스윙 가동이 가능하고, 회전은 이 코어에서 라쳇으로, 네, 라쳇으로 좌우 이렇게 돌려줄 수 있습니다. 흉부 자체만 회전은 안 된다. 그리고 골반은요, 뭐 이런 부분 다 고정이고, 사이드 스쿼트만 올려주기 해서 다리 가동 하기 전에 다리를 먼저 좀 뽑아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힘을 쓰셔야 되고, 뽑아주면 살짝 길이가 늘어나죠. 여기서 옆으로 쭉, 네, 라쳇으로 가동이 되는데요, 뽑고 해도 뭐 한 이 정도까지 70도 80도 정도까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안 뽑은 상태에서 움직이는 것과 큰 차이는 없네. 그리고 다리 앞으로 가동은 이 암호까지 같이 움직이는데요, 역시 라쳇으로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움직일 수 있고, 최대한 올려보면은 이 정도 모습을 보여줍니다. 허벅지 회전 가능하고, 이 다음 무릎의 가동은요, 뭔가 비슷하게 생겼는데 움직여보면 그냥 쭉 해서 그냥 심플하게 이쪽에서만 꽤 깊숙이 굽혀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잠깐 보시면은 이 종아리 뒤쪽이 이쪽은 뭔가 센티넬의 그 웨이브 가동 같은 그거를 기대하게 생겼는데 그건 아니고 대신 종아리가 깊숙이 들어갑니다. 발은 추가 연정 없지? 위로 아래로 역시 라쳇이고요, 위아래 해서 튼튼히 움직여주고, 좌우에 사이즈도 뭐 없지? 사이드 가동은 그냥 비틀림 가동입니다. 발 좌우로는 이 정도 소소하게 움직여줄 수 있고, 그리고 발 좌우 회전까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발 중앙에서 또 이렇게, 네, 중앙축에서 이 앞부분만 이렇게 추가로 회전을 해줄 수가 센티. 네, 그래서 본체의 가동은요, 가동률 나쁘지 않아요. 다만 막 좋지도 않다. 소소한 가동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런 부분들, 관절인 줄 알았는데 아닌 부분도 있었죠. 또 관절이 이미 있지만은 좀 더 드라마틱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여기서 멈춘 느낌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 이건 추정이지만요, 무겁고 이렇게 큰 바디에다가 이 이상으로 정교한 관절까지 집어넣는 것은 좀 쉽지 않았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안정성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결과, 그리고 가동의 강도는요, 블리츠웨이 특유의 라쳇과 가동 컨비네이션도 있고 해서 기본적으로 안정적입니다. 다만 하나, 만지다 보면 이 허벅지 롤 가동이 이게 무게를 못 버티고 돌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즈를 취한 다음에 좀 그 접지 이럴 때 이 부분에 신경 써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동의 편의성은요, 뭐 무게감이 꽤 되는 제품이다 보니까 이게 편의성이 좋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사실 그것 이상으로 좀 뾰족뾰족한 부분들이, 예전에 제가 센티넬 다이젠가도 참 만지면서 손이 아프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건 그것과는 좀 다른 느낌으로 아픕니다. 그러니까 다이젠가는 이미 생긴 것부터 흉기죠. 뭐 흉기인 것을 그래도 좀 완화시키려고 처리를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아프다 였다면은, 얘는 그 정도 흉기는 아니거든요, 이 디자인이.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아프지 싶은 부분이, 뭐 이런 부분들은 이해해요. 근데 이런 발끝이라든가 팔의 날 부분, 이게 이렇게까지 따가울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스크랜더 가동 보겠습니다. 일단 스크랜더 결합부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앞뒤 라쳇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윙 뿌리 부분에서 양쪽 각각 롤링 가동이 가능합니다. 또 그 앞에서 위 아래로 라쳇, 펄러깅 가동이 가능하고요,
또 이 포인트에서 위로 아래로, 아래가 왜 더 많이 움직이죠? 아무튼 위아래 스윙 가동이 또 됩니다. 최대한 내리면은 이렇게, 올리면은 이 정도까지 올라가고, 날개 중간 쪽에서 또 라쳇으로 펄럭인 가동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 움직임이 좀 유니크하죠. 그리고 좀 더 가서 이 부분을 위, 아래 추가로 스윙 가동이 되고요. 끝으로는 여기까지에 아래로 돌출된 이 추가 날개도 역시 살짝 좌우 스윙 가동이 가능합니다. 노즐의 추가 확장 같은 것은 없고요. 그래서 스크랜더는 스크랜더 치고는 역대급 가동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이 정도까지 움직이는 마징가 달걀은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다음 액세서리와 연출 보겠습니다. 일단 LED 라이트업 기믹이 있죠. 이거는 동봉된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등 쪽을 열어주면은 바로 배터리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요. 배터리를 이쪽으로 넣어주고 클로즈, 등 위쪽의 버튼을 눌러주면요, 이렇게 눈과 흉부 쪽으로 LED 라이트업이 켜지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흉부는 방열판은 해당이 없고 이 중앙만 불이 들어오고요. 눈은 일단 들어와서 좀 생명력이 생기나 싶은데 이게 오래가진 않습니다. 지속력이 좀 떨어지는 편이에요. 그렇고, 또 암흑대장군 베이스는 아니고 디오라마 오브젝트라고 해야 되나? 페인팅은요, 여기까지 원작 컬러 이런 거를 반영하지는 않고 있고 블랙 위주입니다. 뭔가 파이어블래스터에 구워진 인상도 있어요. 흉부의 이 진짜 헤드는 소용돌이 헤어 디자인을 보시면 OBA 디자인임을 알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팔 끼워주고, 헤드는 이쪽으로 이렇게 부착, 흉부 쪽으로 함몰 파츠를 부착해주고요. 어깨 암호까지 끼워주면 됩니다. 목도 뽑히고 처참한 인상의 암흑대장군인데요. 원작에서는 더 처참했죠? 데미지 표현들 웨더링 쭉 보실 수 있고요. 프로포션은 마징 카이저랑 비슷한 느낌입니다. 작품마다 다르지만 OBA에서는 그렇게 둘이 차이가 있지는 않았죠. 이 진짜 헤드는 나중에 또 이렇게 자기 검에 찔리는 안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헤드 결합 쪽이 살짝 약한 느낌이 있습니다. 약간 이걸 이런 식으로 기어오는 좀비 느낌으로 연출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빈틈에는 매뉴얼대로 이 검을 쭉 꽂아서 해적 롤렛 게임을 할 수도 있는데요. 추천하진 않습니다. 페인팅이 그리고 펀치적으로 이펙트 파츠 둘을 끼울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소용돌이 치는 듯한 연출 파츠는 팔뚝에서 주먹을 빼고 이펙트 파츠를 끼운 다음에 다시 연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펜 표현이 있었구나. 이렇게 연결해 줄 수 있고요. 펀치 발사 이펙트는 뒤쪽으로 이쪽에 이 연결 부위를 맞춰서 끼워주는 구조입니다. 이펙트 파츠는 각각도 쓸 수 있고 이렇게 같이 연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터보 스매셔 펀치나 카이저 너클 연출로 활용을 할 수 있는데요. 이거를 발사하는 형태로는 DP할 게 없네. 이거는 따로 좀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간트 미사일, 보스보르트 미사일 때와 비슷하게요. 이렇게 깔끔하게 페인팅된 둥글게 존재감 있는 미사일에 스모크 이펙트를 붙인 다음에요. 복부입니다. 복부를 열어서 발사 연출을 해줄 수 있습니다. 파이어 블래스터는 포즈 잡아주면 되고요. 카이저 블레이드, 버전마다 명칭이 좀 다른데 처음 나왔을 때는 숄더 슬라이서였죠. 깔끔한 검신과 손잡이 표현. 검을 줄 때는 이 끝에 마개 파츠를 빼고 끼워주면 됩니다. 이걸 좀 끝까지 끼워줘야지 꽉 잡을 수 있어요. 전지가동 손으로는 걸칠 수는 있지만 잡기는 좀 어렵고요. 거대한 파이널 카이저 블레이드. 일반 카이저 블레이드와 비교하면 이 정도로 사이즈가 큰, 마징 카이저 본체보다도 더 큰 크기가 인상적인 무장입니다. 뭔가 최종기 같은 인상이지만은 극중에서 엄청난 이펙트 효과 이런 게 있지는 않았죠. 그게 오히려 매력일 수도 있겠습니다. 부메랑 연출은 패스. 기타 어깨나 가슴에서 카이저 블레이드를 뽑아내는 연출까지 가능합니다. 해서 블리츠웨이 마징 카이저 리뷰는 여기까지 총평 가겠습니다. 위키. 자, 한마디로요, 잘 만든 합금 로봇입니다. 오랜만에 보는 이 정도의 크기, 무게감, 외형도 호불호는 있을지언정 이 자체만 봤을 때 이게 멋이 없다 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그만의 유니크한 독특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만든 합금 로봇이 맞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요, 같은 회사 제품임에도 징게타와 사뭇 다른 방향성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있고요. 또 색감이나 광택, 마감 등등은 징게타 1이나 보스보르트 쪽이 저는 좀 더 좋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합금 로봇이 아니라 마징 카이저로서의 뽕빨은요, 저는 그래도 여전히 센티넬 마징 카이저 쪽에 손을 들어주고 싶은데 관절이 아우. 자, 그리고 문제 스크랜더 부분은 지금도 고민이 있어요. 이걸 점수에 포함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결론은 10점 만점에 측정 불가.
다만 만약에 날개를 빼고 본다면요? 이슈를 생각 안 한다면 8.9점입니다. 피규어 저널리스트 위키피규어였습니다. 위키 구독, 좋아요, 알림 고고고!